안녕하세요.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몬스터 때 한번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좋은 영화와 함께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스타 프리뷰 161번째 주인공으로는 배우 김고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저야말로 또 다시 김고은 씨를 만나게 돼서 영광이에요. 금방 사실은 이 개춘할망이라는 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보고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울어서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약간 감정을 추스르고 저는 들어와야 되겠다 되게 힘들었었던 영화기도 했어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영화 속에서는 더욱더 사실 서럽게 울어도 되는 그런 장면들에서도 꾹꾹 누르는 그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었고 그게 훨씬 더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눈물을 나게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많이 고민한 지점들이 사실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느껴봤던 감정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카메라 앞이라고 해서 뭔가 제 욕심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면서 네, 그렇죠. 손짓따라 나는 물질로 먹고 살았지만 너는 꼭 기림으로 먹고 살라. 저기 이모가 사라져가지고. 혜지야, 나가 너 편 해줄 테니 너는 너 원대로 살라. 할머니 사랑해. 그게 어쩌면 이 영화 속에서 혜지라는 손녀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리 관객들로 하여금로서는 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씩씩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주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마치 어제 만난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덤덤한 톤을 유지한다는 게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생각하는 감정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실제 나라면이 좀 들어갔던 작품이었어요. 뭐 슬픈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막 나는 어떡해, 나 슬퍼요라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뭐 할머니도 있고 혜지도 있지만 이 제주도의 풍광이라는 것이 이 영화 속에서 또 하나의 주인공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뭐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왔겠지만 제주도라는 곳에서의 촬영하는 그 기간이 어땠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한 2주는 좋았어요. 2주 정도 좋았고, 이제 저랑 윤여정 선생님은 이제 제주도에서 한 2달을 이제 꼼짝 못하게 그랬죠. 있었고, 네. 이제 최민호 씨나 김희연 선배님, 이게 선배님들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오시면 이제 서울 잘 있냐는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왜냐면 제주도를 느끼지를 못하고, 이게 어쨌든 작품 때문에 간 거니까. 집에도 못 가고, 작품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풍경 막 날씨 너무 좋고 이런데 또 좋은 날은 꼭 촬영을 해야만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이게 뭔 제주도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혜지가 처음에 할머니를 만나서 굉장히 좀 머쓱해하고 어색해하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게 어쩌면 배우 김고은이 배우 윤여정을 만났을 때 첫 느낌과 또 상당히 유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건. 윤여정 선생님은 이렇게 보통의 이제 후배들처럼 막 와서 너무 안기고 이러지 않아서 훨씬 더 좋았다라고 얘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모든 선배님들의 공통적으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제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뭔가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하는 게 좀. 간지럽나요?
좀 실례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렇잖아요. 날 모르는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처음 보면은 이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막 저한테 그렇게 하면은 약간 어려울 것 같았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처음 만남 때는 사실 선배님들의 얘기를 대부분 계속 듣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이러다가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선생님한테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인 한 2잔 정도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저도 관계가 풀리고. 그죠. 난 할머니랑 살고 있고요. 막 이런 얘기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저희 스타 프리뷰 안에 작은 코너가 있어요. 누구세요? 너 누구야? 은교요. 이 의자 주인이세요? 이 영화 속에서 처음에 은교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정말 모든 관객들이 김고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넌 누구니? 라는 느낌. 그때 은교여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 저런 친구가 새롭게 딱 스크린으로 이 영화 속에 표현하면 날아왔다라는 느낌 같은 걸 받았었던 그런 영화였었고 김고은이란 배우의 인상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첫 장을 열어준 그런 작품이고 이 영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됐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죠. 딱 그 생각이었어요. 은교를 처음에 이제 하게 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냥 나는 가는 길이 달라야겠다라는 생각? 나는 이쁘길 원하고 뭔가 저의 방향성 자체를 그 길로 가야겠다. 연기가 안 되면은 이제는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결정 자체가.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제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이 뭐겠어요. 연기를 못하는 연기도 못하고 그냥 노출했고 그걸로 끝나는 거.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진짜 목숨을 걸게 됐고 그 이후에 저의 행보나 이런 거에 결정에 있어서도 이때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스스로가 발전하길 원하고 더 배우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생각하게 해주고 또 그런 기회를 준 그런 작품이죠. 정말 에너지가 격돌하는 느낌 같은 걸 받았었던 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배우하고 배우가 정말 눈앞에서 에너지를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나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던,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걸 강렬하게 느꼈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고, 저 순간 그 김혜수 씨와 또 김고은 씨가 함께 있었던 저 씬을 찍으면서 어쩌면 배우로서 우리는 절대 모를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진짜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연을 할 때는 카타르시스라는 게 좀 비교적 영화를 찍을 때보다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연극 공연을 할 때. 네네. 왜냐면 관객과 소통을 그쵸. 바로바로 네. 하니까. 근데 영화를 촬영하면서는 제가 이제 워낙 좋은 선배님들이랑 영화를 같이 많이 해서 했죠. 오히려 더 많이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주시고 나는 받고 있고 나도 주는데 선배님이 받고 있으면 그때 그게 저한테는 카타르시스인 것 같아요. 서로가 주고받아서 생기는 감정과 이게 딱 시너지가 생기면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장면도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나왔던 그런 기억이에요. 배우에게 있어서 클로즈업 안에서 얼굴로 연기해야 하는 부분들, 얼굴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것들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 하지만 동시에 연기라는 건 몸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협녀라는 작품은 내가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김고은이란 배우에게 가장 많이 알려줬을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도 그런 걸 모니터로 가장 많이 보게 됐었을 작품 같기도 하고요. 사실 협녀라는 작품을 무술을 훈련한 기간을 통틀으면 거의 뭐 한 1년 정도를 이제 무술팀 분들하고 거의 뭐 매일매일 걸어 들어갔다가 기어나가는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어떻게 체력을 분배해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그게 제일 안 됐었어요, 사실은. 액션을 한번 찍고 나면은 몸이 탈진이 되니까 그 다음 감정씬의 연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저 혼자 스스로의 집중도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몸을 써야 덜 힘들고, 이런 것들을 좀 터득해 나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요즘 뭐 매번 어떤 연기의 어떤 부분들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최근에 있어서 연기할 때 가장 본인한테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떤 거예요? 다 어려운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못 모르고, 진짜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너는 감정만 표현하면 돼, 라고 했을 때는 훅 빠졌어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는 영화 전체적인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딜레마가 또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네. 그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경계하고 싶고 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연기하지 않고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 5년 정도 되는 횟수로 네. 되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큰 성장들을 계속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고은이란 배우에게 연기란, 이 배우란 작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는 나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 선택에 있어서. 근데 20대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에 내가 뭐 얼마나 좋은 연기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 보다는 정말로 기복을 없애는 시기고, 기복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많은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랬을 때 점점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올레TV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한 편 골라주신다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어요. 난 완전히 설득당했다는 거.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두 번째 만남 안에서도 이만큼 많은 영화들과 또 많은 도전들과 실패들과 성공들을 또 이루어냈던 그것만큼 다음번에 뵐 동안은 또 더 많은 도전들을 하는 그런 배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물 있어요. 나 이거 진짜 필요했어. 갑자기 지금 육성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주자주 또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거 한 장에 몇 개 보시는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네. 네, 끝난 거예요.